3월 30일 부산 백스코에서 이투스 2024 대입 성공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를 바로 보실 분들은 57초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스코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방문해 주신 분들께는 기출의 바이블, 사탐, 과탐 문제집을 드리고 한수 모의고사를 더불어 많은 입시 자료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이거 1등을 만들 수 있을지 로드맵을 짜주신다고 하네요. 저희 김민정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투스 에듀 김민정 국어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 강사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혹시 자제분이 고3인 어머니 잠깐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재수생인 어머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첫 번째 3월 합평을 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실 이번 3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봤나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애들이 집에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어땠어? 몰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 그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3월 합평 성적은 절대 수능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들이 평가원 지문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요거는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저희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이번 3월 합평은 평가원 지문을 굉장히 많이 모델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공통점을 설명하고 쪼개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번 3월 합평도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모든 문장이 다 유의미하게 쓰이는데 사실 이번 3월 합평은 그렇지는 않았다. 중간중간 조금 벌어지는 문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문이 여기는 여기는 틀린 그림 찾기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았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잘 본 걸까? 잘 못 본 걸까? 점수를 치면 약간 불안한데 어느 정도 맞지? 자, 요건 찍어주세요.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자가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언니. 자, A 밑에 B가 있대요. 근데 또 B 밑에는 C가 있대요. 그럼 출제자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낼까요? A 밑에 B가 있고 B 밑에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문제를 바꿔낼까요? 저희 머릿속에 기억해둔 수는 A, B, C인데 출제자는 그쵸. C가 B보다 위에 있다. 라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겠죠. 이미 이번 시험에 1번에서 3번 세트가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 개념의 층위를 바꿔내는 문제는 계속해서 평가원이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이게 어딨지? 이게 어딨지? 이게 어딨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1단락을 읽을 때 맨 위에 상위인지가 있고 상위인지 밑에 인지과정이 있구나. 인지과정 밑에 독해과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 층위를 꼭 기억해놔야 되겠구나. 하고 선지를 봤는데 두 개를 바꾼 게 있는 거죠. 이게 그거네. 라고 풀 수 있어야 제대로 문제를 푼 거죠. 어떤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에서 본 말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A랑 B가 있어. A는 이래, B는 이래 이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앞에는 A의 특징인데 뒤에는 B의 특징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아까 본 말이니까 맞는 말이네 라고 이게 A인지 이게 B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 잡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댁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요건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애들 되게 뭐가 많이 떨어진다. 그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활자로 보는 거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곱씹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낸 의미를 네가 진짜 재구성해낼 수 있니? 라는 형태로 만든 오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린 거.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인데 뒤에 동물인 거죠. 이런 거라든지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자기 시험지를 펴보고 이런 선지들에 걸렸으면 너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 너 약간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고3 친구들은 1년에 총 6번의 공식적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3월 23일에 3월 합평을 하고요. 원래 계획은 3주 후에 4월 합평을 보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점수 유출 사건 아시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순위가 쫙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4월 합평이 5월 달로 미뤄졌어요. 5월에 보는 4월 합평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6월 모의평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7월 학력평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9월 모평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0월 학평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총 6번의 공식적인 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 그 중에 한 번인 3월 학평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4번의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우선 시험을 풀어보고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를 파악하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 나는 이때는 독서를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분할을 되게 많이 틀렸다? 난 뭘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건 분석이 아니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럴까요? 학생이 2명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둘 다 94점을 받은 학생들이고요. 이 2명이 틀린 문제의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A 친구가 틀린 문제의 정답률은 98%, 99%, 96%고요. 이 B 친구가 틀린 문제의 정답률은 60%, 72%, 65%예요. 자, 정답률이라는 건 같이 시험을 본 아이들 중에 이 문제를 몇 프로가 맞았나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친구 A, B 친구는 똑같이 점수는 94점이에요. 근데 틀린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왼쪽 친구는 아마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실수를 했을 거예요. 혹은 아주 가끔 드물게 이런 친구 있어요. 남들이랑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친구. 이거 왜 골랐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왜 틀렸어? 실수. 여기를 못 봤어. 이걸 놓쳤어. 근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겠죠? 틀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점수는 같지만 이 2명을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2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점수가 안 나오면 평소 공부에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 방법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고쳐야죠.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반드시 늘려야죠. 그런데 사실은 시험 당일날에 문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여기 얘가 그날 어떤 멘탈이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공부 방법이 문제였을까?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분석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률을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었는데 못한 문제 실수라고 하지 않겠다. 의사가 되니 동맥을 자르고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어떻게 고치라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오답 정리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잘못된 거니까요. 자, 일단 다시 푸는 거. 다시 푸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5개가 안 헷갈리잖아요. 보통 몇 개 주면 헷갈리죠? 2개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틀린 거만 고쳐요. 아니 지문에 막 그 말 밑줄을 쳐요. 아니 그 지문 다시 안 나오지 않나요? 이걸 왜 하지? 자,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개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정답일 거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인 선지가 중요할까요? 오답인 선지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무슨 정리라고 했죠? 맞아요. 정답은 평가원도 명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밑줄만 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답인 선지가 이게 왜 답이 아니지? 근데 왜 골랐지? 어떤 걸 고쳐야 되지? 네, 맞아요, 어머니. 이거 찍으셔야 되거든요. 아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만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네요. 가령 눈이 온다라는 명제가 있대요. 그런데 첫 번째, 참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거짓이라고도 믿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믿지도 않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끝났네요. 자,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지? 어머니, 이 뒤에는요, 무조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능 국어는 순서를 비틀지 않는데요. 맨 처음이 많은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글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글을 읽어봤더니 그게 맞다. 그럼 저희는 그 글을 읽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 뒤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랬대. 그럼 이 뒤에도 반드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믿음의 태도에서 믿음의 정도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믿음은 정도의 문제구나 라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또 가볼까요? 이 뒤의 문장도 아실 수 있어요. 이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할까요? 맞아요. 예시예요. 왜냐면 좀 전에도 예시로 설명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뒤의 문장도 예시로 똑같은 문장이죠? 내일 눈이 온다 라는 아이가 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한 거에서 가장 약한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은 이처럼 페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어떤 정도를 태도에 표현했다 라는 정리 문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국어는 어머니 아주 가끔 저희 딱 배경 지금 두 개예요. EBS 기출. 그 두 개에 나오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연습하면 누구나 수능 국어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책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 잘한다. 그럼 우리 아이가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 지금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죠. 왜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를 잘 하지? 간단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말 나오는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구나. 이 내용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근데 꼭 수능이 그렇게 나? 그럼요. 수능은 윤문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평가원에 당연히 평가원 교수진들 그리고 학교생들이 들어가서 이 말 나오는 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아이들이 이 말을 보니까 이 정도의 배경식을 주는 게 좋아요 라는 과정들을 그 정보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한 달 이상 감금돼서 만드는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정도의 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가장 큰 시험이니까요. 그럼 저희도 그만큼의 준비를 너무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들 어머니 저 너무 당연히 상평 성적, 수능 성적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 제자는요 올해 수능이 가장 쾌거였어요.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수능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울면서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울면서 자기 98점이라고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남학생이었는데 울면서 엄마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년도 수능이 재수생 친구였는데 전년도 수능이 국어 6등급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이 좀 그런 거예요. 대치동 제가 다음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궁금한 거. 근데 너 어제 왜 채점 안 했어? 저는 그 친구가 많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니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어머니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11, 20살이잖아요. 뭐를 넣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듣는지에 따라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란 말이죠.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너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5살짜리 저희 아이를 보면 화가 나요. 저도 믿음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유언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 많이 믿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투스 247 부산교대점에서는 매년 수차례의 학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알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합격을 향한 바른 길을 동행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